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해상에 근무하고 있는 이규헌입니다. 이규헌의 보험통신. 벌써 140화네요. 설날 연휴 이제 지난 지 한 2주 됐잖아요. 설 연휴 때 안전운전 다들 하셨죠? 사고 안 나셨고, 네, 다들 건강하게 연휴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좀 지나긴 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졸음운전. 졸음운전이 교통사고 사망 원인 1순위라는 걸 잘 모르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넣고 얘기할까요? 교통사고 사망 원인, 음주운전이 제일 많지 않을까? 뭐 이렇게 다들 음주운전 사고는 큰 사고가 보통 나니까요.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망 원인 1순위는 졸음운전입니다. 대부분 어디서 날까요? 이 고속도로에서 보통 사고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영상이나 뭐 이런 사고들 얘기들 나올 때 보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들 많이 나고요. 그래서 고속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졸음운전, 뭐 종착역은 뭐 지옥입니다.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뭐 그런 거 막 나오잖아요. 제발 좀 쉬어 가시라 막 이런 얘기 있는데 여러분들 천하 없는 장사라도 못 들어올리는 게 눈꺼풀이랍니다. 잠이 오면 이 눈꺼풀 올리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물론 저도 살다가 졸음운전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의 졸음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100km, 시속 100km 뭐 이렇게 다니잖아요. 100km 안 다닌다고? 120, 140 이렇게 다닌다고요? 자, 100km 다니면 108km 기준 초속 30m입니다. 그러니까 눈 깜빡하면 1초 넘어요. 한 2, 3초 되거든요. 한 3초 깜빡하면 100m를 여러분들 전력 질주 해가지고 막 숨이 턱에 찰 정도로 막 십몇 초를 달려야 갈 수 있는 그 100m를 3초에 가요. 여기서 저기가 순식간에 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그 거리 동안 어떤 처음에 내가 졸음으로 눈을 감기 전에 보고 있던 이 상황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졸음운전이 교통사고에서의 사망 원인이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뒤에서 그냥 냅다 들이 그냥 박아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뭐 슥 옆으로 비켜가지고 슥 저 차 뭐지 뒤에서 보고 저쪽 슉 가더니 옆에 가더니 꽝 들이받고 튕겨가지고 주황불이다 팅 받고 탱 뒤집어져가지고 사람 하나 튀어나오고 막 안전벨트 안 한 거지. 그런 사고들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죽는 거 큰일이잖아요. 내가 죽는 것도 큰일이고 우리 동승자가 죽는 것도 큰일이고 다른 사람이 죽는 것도 큰일이에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휴게소 졸음쉼터 많이 활용하셔서 눈 잠깐 붙였다가 잠 좀 깨고 이렇게 가시고 졸음운전 하지 마시고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시간대가 언제냐 살펴보니까 오후 2시에서 4시. 언제죠? 점심 먹고 나른할 때, 식곤증 사고가 가장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언제겠어요? 그러니까 밤 12시, 그러니까 밤 12시 24시 00시부터 02시 새벽까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언제냐면 뭐 일과를 마치고 뭐 다른 뭐 했든지 하여튼 간에 밤에 이제 이동하는 이런 시간대, 요때가 2순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명절 때 장거리를 가게 될 때 차가 정체될 때 뭐 이럴 때 졸음운전 오기 쉽거든요. 조심하시고요. 재밌는 게 있네요. 보니까 사투리로 시방 짜잔한 졸음하고 쌈박질 허요? 재밌네요. 제가 이제 경상도라서 전라도 사투리 좀 익숙하지 않은데 쉬어가면 되지 이렇게 돼 있어요. 경상도로는 뭐라 돼 있냐면 졸음운전 안 된다 카이 쉬어가면 괜찮다 뭐 이렇게 표가 있네요. 졸음운전 주의하시고 막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막 목적지 도착하는데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이 사고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졸음운전 조심하시고 음주운전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졸음운전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이번 주는 좀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이중주차 차량을 밀어서 파손시켰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럼 졸음운전으로 사고 나는 건 어떻게 되느냐? 졸음운전 사고 나는 거는 그냥 보험으로 다 처리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실 건 아니네. 사고 되지 마시고요.
이중 주차 차량을 밀어서 파손시켰을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파트 주차장 같은 경우에 주차선에 내가 주차를 해놨는데 나가려고 나와보니까 이제 이중 주차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경우에 요즘은 다 지하로 주차장을 다 만들고 주차 공간 넉넉하게 해놓고 하지만 지상 주차장에 있는 경우 이렇게 이중 주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꼭 뭐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이중 주차를 해놨을 때 그럼 이 차가 내가 나오는 걸 막고 있으니까 이 차를 좀 밀어놔야 내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원칙적으로는요. 그 차 차주한테 전화를 해서 이 차 때문에 내 차가 못 나오니 차를 이동시켜 주세요라고 해서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두들두들하면서 차를 옮기면 그럼 좀 밀면 될 건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아 죄송합니다 안 밀리면 내려오세요 이래가지고 옮겨주면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거 기다릴 틈이 있어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없어. 내가 밀고 말지. 그러니까 내가 미는데 잘 안 밀려. 여자분들 같은 게 힘이 없어. 그럼 경비 아저씨 지나가는데 조금 같이 밀어주세요 이래가지고 밀어놓고 나가잖아, 그죠? 자 그렇게 미는데 내가 눈으로 보기에는 별로 안 느껴졌는데 저쪽이 약간 내리막인 거야. 그래서 여기 있을 때는 차가 괜찮았는데 쓱 밀어놓고 내 차가 와서 이제 출발을 한대요. 그러니까 차가 삘삘 가더니 저기 가서 이렇게 주차도 차들이 이렇게 반드시 다 끝이 딱 일정하지 않잖아요. 어떤 차는 좀 안으로 들어가 있고 어떤 차는 조금 나와 있고 그 약간 나와 있는 차 범퍼에 쿵 박으면서 이 차가 섰어. 두 대가 파손됐죠. 자, 이 경우에 내 자동차 보험의 대물로 처리가 되느냐? 혹은 이게 밀었는데 얘가 다시 이쪽으로 빌빌 올라온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 내가 나가려 하는데 이 차가 다시 빌빌 와서 내 차하고 쿵 부딪혀. 자 이런 경우. 혹은 내가 이제 민다고 밀었는데 내 차 이렇게 나와 있는 거하고 이 차하고 이게 각이 안 맞는데 별 생각 없이 밀다 보니 이 차하고 내 차하고 부딪혔어. 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대물 자차 이런 거 어떻게 처리되냐 이런 부분이에요. 자 내가 밀었어요. 그래서 차 두 대가 파손됐어. 그럼 나는 내 차를 빼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내 차에 대물로 되냐? 안 돼요. 그거는 내 차의 운행으로 발생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대물로 안 돼요. 내가 물어줘야 돼요. 그 파손된 차 내가 물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차하고 이 차하고 내 차하고 이 각도가 이게 좀 안 맞는데 내가 밀다가 이 차랑 내 차랑 부딪혔어. 그럼 내 차는 어떻게 돼? 내 차의 자차는 돼요. 그건 돼요. 뭐냐면 자차는 내가 잘못했든 네가 잘못했든 뭐 누가 잘못했든 잘못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누가 끌고 가버렸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자차는 됩니다. 일단 됩니다. 다른 사람의 과실이 일부 발생하고 내 과실 일부 발생한다. 그럼 내 과실만큼만 보험 처리가 될 거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밀다가 끌은 거야. 아니면 내가 이렇게 가다가 끌은 거예요. 아니면 누가 끌고 가버렸어. 누가 끌지 몰라. 그러면 내 자차로 처리해야 되죠. 그 경우에 자차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처리할 수 있는데 대물은 안 돼요. 민 거 이건 대물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냥 물어줘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 일상생활 중에 발생된 배상 책임이라고 합니다. 내가 일상생활 중에 타인의 재물에 손상을 입혀서 그걸 물어줘야 될 책임, 배상해줘야 될 책임,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내가 통상적으로 요거만 따로 가입하는 보험은 없어요. 내가 가입하는 보험 안에 특약으로 보통 들어갑니다. 특약 들어가는데 이거 몇백 원 들어가거든요. 들어두면 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요거를 보상 처리를 해줘요. 예전에는 대물 자기 부담금이 2만 원이었고요. 요즘은 대물 자기 부담금이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차 저 차 뭐 끌키고 뭐 견적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 차가 한 5, 60만 원, 저 차가 한 5, 60만 원 해가지고 견적이 100만 원, 110만 원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20만 원만 내가 내면 나머지는 보험 처리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내가 만약에 안 들었다. 뭐 100만 원, 110만 원 내가 내야죠. 그거 왜 보험을 안 해주냐고 그러지 마시라고 제발 좀. 무식한 소리예요. 자, 자동차 보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가입하셔야 된다. 보통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어디 들어가냐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는 사망, 진단, 불장애, 입원 등등 들어가는 이런 종합보험에 특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혹은 화재보험에 특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운전자 보험에 특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특약이 내가 하나가 들어가 있다 하면 그 회사에 하나 이상은 안 들어가요. 중보보험 가입이 안 돼요.
근데 여기 들어가 있고 저쪽 회사에 들어가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어디에 넣든 들어두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내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신체에 손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해를 가하는 이런 사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고객님이 예전에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연말에 직원들끼리 회식하고 나왔어요. 지하에 노래방 갔다가 이렇게 계단 올라와서 이제 가는데 동료분이 술이 많이 드셨어. 그래서 부축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가자 가자 이래가지고 올라왔는데 계단 다 올라와서 이제 도로로 나서는데 인도로 나서는데 이분이 이러면서 이제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이쪽으로 주니까 어떻게 해요? 받치다가 안 되니까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얼굴 갈아붙여가지고 이빨 3개 나가고요. 그래가지고 견적이 제법 나왔어요. 얼굴 이거 막 긁힌 거 막. 그래서 이 치료비를 어떻게 할 거야? 동료인데. 근데 어쨌든 물어줘야 되잖아요. 동료이 하지만 이게 견적이 뭐 1, 20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분이 일상생활 배상팀 보험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 배상팀 접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상 처리를 해준 그런 케이스가 저희 고객님한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배상이 다양하게 활용이 됩니다. 하니까 가급적이면 이거 들어두시고요. 졸음운전 하지 마시고 특히나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요즘 날씨가 조금 추워졌어요. 그러니까 날씨 추워질 때 블랙아이스 조심하시고 항상 속도를 좀 낮춰서 다니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